2달간 되게 좀 노력한 작업물이 있어요. PDF인데 편입 공략법이에요. 이거를 무료로 저희가 공개를 할 거고, 최상위권 편입 합격생들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 최대한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류를 편입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그동안 못 올리고 있었어요. 지금 6년째 지금 편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항상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양대 편입 합격생 이제 이모텍 편입문과 함께 여름에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하는데 체력도 지치고 멘탈도 나가고 하는 시기에 슬럼프 극복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름에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한양대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 방법, 비법 이런 것들 슬럼프 극복법을 좀 들어보려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편입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양대학교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된 이모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교류를 편입을 혼자서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 조금 버거워지고 제가 다른 이제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모텍 코치를 이제 영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편입문이 아니라 코치로서 이제 교류를 편입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 채널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합격생이고 원래 이제 굉장히 또 특히나 수학 쪽에서는 굉장히 노베이스에서 출발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또 이런 편입의 합격 방법, 공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코치로 영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2달 정도 같이 이제 일을 배우면서 이제 학생들을 상담을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해볼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름 7, 8, 9 제일 힘든 시기, 이 시기에 진짜 힘들다고 학생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너는 좀 어땠어? 이 시기에 7월, 8월 이 시기가 제일 이제 불안정했죠, 성적이. 저 기준으로는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3개월, 4개월이면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음 주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적으로 그런 불안함이 크거든요. 저 역시도 똑같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이모텍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잘 나와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본인들 생각인 거고 다른 학생들도 경쟁 상대의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가 없이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4개월 만에 뭔가 합격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뭔가 생각하고 희망하는 건 진짜 희망사항이거든. 맞아요. 여기에 약간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3, 4개월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잘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치. 이거를 정말 통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삽질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든 수험생들이 아마 그럴 거야. 나도 그랬었고 나도 5월달까지는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거든. 너도 그랬었잖아. 그쵸.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공부 이번 너무 오랜만에 해보고 처음 해보니까 열심히를 고집대로 밀고 나갔다가 이제 느꼈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2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온 거 맞다. 그래서 그게 실력이 쌓인 것도 맞는데 아직 상위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로 나타나는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로 합격생들 중에서 그게 11월, 12월에 왔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방금 이모텍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럼 그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이번 여름 멘탈적으로나 좀 체력적으로나 좀 극복하는 방법? 일단은 멘탈적인 부분에 앞서서 체력적인 부분이 좀 저는 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학원에서 1등으로 가고 꼴등으로 나오면은 난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되게 좋은 거지. 네, 되게 좋은 마인드인데 이게 이제 3, 4개월 반복되고 더워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 방법적인 부분으로 뭔가 깨우치고 나서 이거 어차피 길게 가는 거니까 당장 이제 다음 달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길게 생각하고 오늘 1시간 정도는 더 자보자 이런 생각으로 수면 시간을 조금 더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일엔 1시간씩 더 자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거의 한 6시, 7시면은 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요일은 좀 반나절만 열심히 하자. 딱 반나절만 힘 딱 주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만 하고 집에 가자라는 마인드로 조금 길게 보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비축을 해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반나절 쉬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자세를 딱 잡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나절 쉬는 것도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 근데 형이 항상 얘기했잖아. 반나절 쉬어라, 반나절 쉬어라. 초반엔 내가 일요일 하루를 통으로 쉬라고도 얘기를 했었어.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사실 그런 생각이 좀 깨달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14시간 진짜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은 저는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날 꼭 해야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1, 2, 3순위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4순위, 5순위는 조금 밀려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곁가지들을 조금 놓쳐도 상관이 없는 건데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너무 이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매일매일 실패를 맛보는 거지. 오늘 나 이거 다 완성 못했어. 오늘도 나 공부 계획 완벽하게 실천 못했어. 근데 그게 또 설상가상으로 제대로 된 방법이나 우선순위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이야.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혼자 깨닫기는 어려운 방향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체력적으로 이제 지치고 힘들어지면 특히 여학생들 멘탈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진짜 1시간 더 자고 뭐 방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멘탈로 영향 가기 전에 체력적으로 내가 힘들다, 문제가 있다. 오케이, 평일 1시간 더 자자. 오케이, 일요일날 반나절 더 쉬자. 돈 좀 더 들더라도 조금 막 저렴한 그런 편의점 식품 말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챙겨 먹자. 이것도 저는 수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운동선수가 뭐 당연히 평상시에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잘 챙기고 하는 것처럼 수험생들도 다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야 완벽한 어떤 수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모텍 코치는 이제 7월이잖아.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불안한 학생들에게 좀 방법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다, 난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 얘기해 줄 만한 게. 일단은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보통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학원의 커리큘럼 그런 식의 흐름이 있거든요. 맞아. 전체 흐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절대 이 사람만큼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거든요. 불안하지. 불안하죠. 그것도 불안함 때문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문제풀이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전체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논리적 구조에 앞서서 애당초에 문장 해석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구문 해석도 안 되고 단어도 잘 모르겠어. 이런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구문이랑 단어 연습을 더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현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학원에서 이제 주변의 학생들이 뭘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예를 들었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중학교 수학이 안 돼.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갔어. 같은 반에 친구들이 다 막 고2, 고3 거 막 선행 나가고 있어.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쟤네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 빵꾸들을 메우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거 따라가기 급급한 거야. 빵꾸가 이미 나 있어서 글로 갈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안감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됐다면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아까 예시로 들은 것처럼 단어나 구문이 안 돼 있으면 그것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 단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구문이랑 단어가 되면은 당연히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논리적 구조를 이제 본인이 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정해진 루트잖아요. 이 루트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뭐 수학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기에 되게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맞아. 답연수가 막 끝날 때쯤이었나 이 시기가 그랬는데 이 답연수도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선대도 다 배웠다고 해도 한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복습을 몇 번 못한 상태였지. 근데 이거를 막 성적이 안 나온다고 불안해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되게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맞아. 이거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서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저는 그 미적분은 어느 정도 복습이 돼 있으니까 좀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선형대수랑 다변수도 열심히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오르겠구나. 문제풀이를 반복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객관화를 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복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내가 계속 이거를 반복하면 된다라는 걸 돌이켜보면은 이전에 3, 4월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는 걸 그렇게 했다면은 뭐 단어든지 문법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점수로 모의고사로 내가 뭐 중위권 이상이 안 나오니까 그냥 불안한 거야. 근데 내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시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여기를 내가 익혀서 이만큼 성장했어.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내가 앞으로 차차 시간을 투자하면 그게 된다는 거지, 단계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성적이 안 나오고 두려움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의 공부도 망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학원에서 아까 뭐 수업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업을 완벽하게 다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시간이 만약에 부족해. 그러면
학원은 최소한으로 수업 위주로만 따라가면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고 얘네들을 따라잡으면 학원에서 사실 지금 막 독해, 논리 이런 것들을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9월이라고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아요. 10월이라고 특별히 다른 거 하지 않아요. 10월 되면 기출풀이하고 막 하지 않나요? 기출! 어차피 그 지문이 교재에서 우리가 7월, 8월, 9월에 학원에서 배운 그 지문도 다 기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난도가 달라지지가 않아요. 물론 7월에 조금 더 쉬운 것들로 이제 어느 정도 엄선해갖고 교재를 풀겠죠. 근데 그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학원 진도에서 뭔가 완벽하게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하고 이 배경 지식을 내가 마스터하고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안 보는 학생들은 무조건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생들인데 무섭지. 그쵸. 뼈 맞아야 되잖아. 일주일마다 약간 한 번씩 도살장 가는 느낌일 거예요. 맞아. 가면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맞아.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있고 실전 경험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의고사가 뭐 지금 본인 현재 상황에 그런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실전 경험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입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다양한 시험들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어느 시험을 보든 간에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도 놓치고 또 이제 실전 경험도 놓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얘기한 이제 점수나 본인의 객관화 이런 것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봐야 그 다음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모의고사를 봐야 내가 그동안 주력해서 공부해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이 뭐가 맞는 게 아픈 거야.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요즘에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애들이 자기 단어 정말 많이 외웠다. 자기 뭐 미적분은 이제 3회독 돌려서 완벽하다. 근데 시험 보면 깨져. 자기가 시험 보면 잘할 줄 알아. 근데 내가 혼자서 책상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잘하는 거랑 시간 재고 많은 학생들이랑 한 강의실에 모여갖고 시험 봐서 거기서 진짜 잘하는 거랑 완벽하게 다른 얘기예요. 모의고사에서 깨진다? 이거 당연한 거야. 실전이니까. 근데 혼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냐고. 그냥 마음 편하게 탁 앉아가지고 독서실에서 커피 한 잔 딱 빨면서 그냥 마음 편히 풀잖아. 뭔가 내 뇌가 완전히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편안하게 활성화가 엄청 되면서 공부를 하는 거랑 딱 그 시간적인 압박과 공간적인 압박, 막 주변에 다른 애들 막 펜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막 다리 떠는 애, 킁킁거리는 애, 막 이런 애들 사이에서 내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걸 학생들이 너무 간과해요. 이거를 난 아직 실력이 안 됐으니까 후반부 가서 해야지. 늦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세 가지죠. 지금 시기에 이제 합격까지 가기 위해서 꼭 가졌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방법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해야 될 공부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잘 지키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알고서 지금부터 꾸준히 하면은 대학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해온 공부가 있기 때문에 순서만 잘 정해서 공부하면은 다들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근데 7월 달에 이런 거를 형이 많이 얘기를 해줬었잖아. 그때 이런 얘기를 너가 들으면서의 솔직한 심정은 어땠어? 그때 제가 8월 달인가 60점 막 70점대 막 왔다 갔다 할 때 40점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때 이제 머리 좀 비울 겸 한양대에 막 놀러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혼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야죠. 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금 포기하면은 내가 할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에 해온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무너지고 이제 학원 관두고 그런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학생들 사실 마땅한 계획이 없을 거거든요. 맞아. 올해 편입에 다 몰입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기에 관두는 거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진짜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이 포기하는 거면은 뭐 당연히 뭐 어차피 끌고 가봤자 안 될 거니까. 근데 6개월간 어느 정도 해왔거든? 해왔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맥락을 예측을 못하고 놔버리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기 최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모태 코치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제 한양대였으니까 이제 한양대를 가갖고 이제 견학을 한 거지. 그냥 혼자. 오, 학교 건물 멋지네 이러면서. 사진도 뭐 난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 깨진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화질도 안 좋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버티면서 이거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은 되겠지 하면서 성적이 제가 진짜 완성이 됐다고 느꼈던 거는 진짜 11월 말? 뭐 시험 보러 갈 때쯤? 그때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결국엔 이제 좋은 대학에 오게 됐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한양대라는 학교를. 서성원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뭐 일부 학생들은 당연히 뭐 여름부터 잘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한양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면을 거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21년도에 편입을 준비하고 22년도에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채널을 통해서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한테 연락이 조금 왔어요. 좀 유명해졌지 약간. 그러니까 편입이 여기서는 여기 한정.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3, 4월 이렇게 연락하고 안 했죠. 근데 그때 한번 연락 오고 여름에 몇 번 연락 오고 막 이제 자소서 준비하고 그럴 때 또 연락이 왔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재수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편입 재수? 저랑 같이 준비를 했다가 다시 준비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배운 거 그대로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시기에 적절하게 공부해야 되고 뭐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친구한테 올해 2월 달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2월에도 붙었다고. 저 너무 고맙다고 크리스피 도넛 막 해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저는 딱 느꼈죠. 여기서 아 이거 방법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저희 때 이제 저 포함해서 편입문 4명이 붙었기도 했지만 이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이어진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만 알려준 거거든요. 별다른 큰 노하우도 없었어요. 그냥 받은 그대로. 근데 이게 진짜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딱 느꼈죠. 이게 매년 1년마다 나는 이제 학생들이 새로운 학생들로 물갈이가 되니까 난 이걸 6년째 보고 있잖아. 나는 이걸 6년째 확인하고 있거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사실. 그렇죠. 학생들한테 매년 1월 되면 똑같은 얘기, 7월 되면 똑같은 얘기, 10월 되면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 조금 지겹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방법론이 있다는 거는 나는 뭐 정말 확신하고 있었고 너도 이제 합격한 후에 또 다른 학생들한테 네가 멘토링을 해주면서 또 그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보면서 그 친구들의 확신을 또 듣고 하면서 너도 뭔가 좀 확신을 얻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교류 편입을 이끌어 가기로 하면서 현준생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선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2달간 되게 좀 노력한 작업물이 있어요. 무료 PDF인데 편입 공략법이에요.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책을 썼어요. 거의 지금 100페이지 가까이 달하는 분량이고 정말 누구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에게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좀 담은 그런 PDF인데 이거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한해서 신청하시면은 좀 보내드린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 일단 저는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가 이제 상황이 처음부터 이제 아래부터 완전히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 솔직한 심정을 다 담아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진짜 A to Z 다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 점수대별로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게 좋을지 그런 것도 다 설명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편입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저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 그 다음에 편입 합격 전략 이 3가지인데 다 담았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이제 검수, 첨삭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친구도 같은 이제 한양대 편입한 동기 뭐 선후배들한테도 계속 이제 검수를 부탁하면서 되게 많은 노력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 작업물이에요. 항상 제가 편입 컨설팅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대형 학원들에서 정말 질 좋은 수업을 하는 건 맞지만 개인화된 어떤 그런 컨설팅이나 상담이 없다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 컨설팅을 지금 시작한 지 지금 6년째인 거고 그거를 제가 이제 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많은 문의가 와서 이모텍 코치를 영입하게 된 건데 저희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증명된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편준생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갈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고 언제 유료로 저희가 전환할지 몰라요. 왜냐면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를 한다고 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가치를 학생들이 알까? 오히려 유료로 이것들을 배포를 했을 때 학생들이 더 가치를 알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학원 가서 돈 내고 수업 들으니까 그 수업은 되게 소중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어떤 이런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은 무료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뭐 당분간 이거를 무료로 저희가 공개를 할 거고 신청을 이렇게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받을 거니까 무료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 학생이든 아닌 학생이든 한 번쯤 점검해보고 고려대, 한양대 편입 합격생들, 최상위권 편입 합격생들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 최대한 뭐 하나라도 얻을 게 있다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는 방법이라면 적용도 해보시고 충분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저희 교류를 편입 채널에서 이렇게 이모텍 코치가 계속 같이 좀 인사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돼서 저도 좀 마음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